왜? 우리가 보험가입을 왜 하죠? 나중에 타먹으려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지사항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 시에 쫄지 말고 대처하는 노하우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서브웨이에서 우리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5년치 요청하는 경우가 은근히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께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5년치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주고 끝까지 버텨도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이 통장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보험금 청구할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입하고 몇 달 안에 근접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에 그래서 고지 위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험 사기 아니면은 기존에 기왕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가입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보험금이 큰 금액 있잖아요. 진단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 보험 금액이 큰 금액 혹은 자주 보험금 청구해서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가서 위임장을 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위임장은 위임장 한 장당 병원 한 곳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사용사, 어떤 서베이 외주업체들은 이것만 10장, 20장 써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써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조사 나갈 때 여러 군데 병원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많이 써주지 마시고 최소한 3장에서 4장 정도 이렇게 적게만 써주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위임장을 써줘서 보험회사가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다 나갔는데 고지사항이 완벽하고 고지 위반이 된 게 없어요. 혹은 위임장은 그 병원 한 곳에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5년치 혹은 구세청 사이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면 내가 의료보험 적용받았던 5년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5년치 의료보험 적용받은 내용이나 혹은 건강보험공단 5년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5년치 요청, 물론 보험회사가 위임장을 써줘서 건강보험공단 이건 안 돼요. 건강보험공단은 워낙 예민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외에는 솔직히 띄워주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물론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다 내 방에서만 띄워주고 나중에 위임이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 혹은 보상가 직원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치 내용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지사항은 제대로 준수하고 혹은 내가 완벽하게 먼저 건강보험공단 5년치를 본인이 먼저 받은 다음에 내용을 한번 안보험이든 수수비 보험이든 보험금 청구할 그 내용 그때 당시에 5년치죠. 내가 24년도에 가입했다. 그 5년치니까 19년치. 내가 25년도에 가입했으면 5년치니까 2020년치. 그래서 2020년부터 25년까지죠. 이 5년치 내용이 한번 본인 먼저 훑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준수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본인이 파악한 후에 내가 만약에 떳떳하고 고지사항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 혹은 고지를 내가 완벽하게 했다 하면은 보험사에 그 내용들을 주세요. 왜냐면 그 내용들을 주셔야 보상가 직원도 이 사람은 찔린 게 없구나. 그 내가 요청한 걸 전부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부지금이나 보험금을 지연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요청한 거 다 요청해 주시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내가 받는 내용을 봤는데 고지 위반했어. 고지 위반했다고 하면 솔직히 안 줘도 되지만 안 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이나 아니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건강보험공단 제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공한 내용을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캥기는 게 없으면 주세요. 근데 캥기는 게 있으면 오히려 안 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딴지를 걸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던가 아니면 무기한 연장을 한다는 거죠. 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라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이고 협조는 하는데 의무는 아니란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거를 의무인 마냥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보험금 안 주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들을 안 주면 우리도 지급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딴지 걸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 건강보험공단의 내용을 내가 고지위반 안 했어. 상위 줘서 보험금 받으시면 되고 내가 고지위반했다. 혹은 내가 깜빡하고 저도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5년 이내에 21년도 5년 이내에 입원을 했는지 수술했는지 한 질병으로 7일 이상 혹은 약 복용을 30일 이상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험 가입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 다 뽑아가지고 설계사랑 내용을 토대로 설계사님 이거는 고지사항 맞아요? 이거 고지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청 웃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파악하신 후에 고지 위반이 아니면 주시고 고지 위반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과연 그 질병과 내가 고지 위반했던 내용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강제 해지가 당하는 거예요. 3년 이내에는. 하지만 3년이 넘었어요. 혹은 내가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용종을 제거한 걸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암이 됐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용종과 나중에 암에 대해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부지급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위반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를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고지위반을 했다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그런 걸 보험회사와 티키타카에서 싸우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내가 고지위반해서 건강보험공단 내용을 안 줬다. 주기 싫다. 혹은 내가 고지위반 안 했어. 그래도 이건 개인정 보고 내가 보험을 보상받으려고 가입한 거지. 이렇게 보험금을 진짜 물고 뜯고 엄청 더티하게 보험금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은 주기 싫다. 그 뜻이 뭐냐면 본인만 손해고 결론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을 요청 안 하면 땡 주고 보험금이 나오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요청에 불응하며 보험금을 걔들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무리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나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 이런 데 민원 걸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요청한 건 줘야 된다. 튕기는 게 있구나, 찔린 게 있구나 하고 무제한 연장한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보험회사가 냄새를 맡아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금을 받으려면 협조를 해줘야 된다. 협조를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본인이 파악한 후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지 물론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제대로 가입하면 문제는 없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5년치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내용들 먼저 띄어서 저 보험왕한테 그걸 다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왕님 저는 고지사항이 제대로 모르니까 제가 그 내용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고지 항목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안 되는지 꼼꼼히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그 고객을 위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고객에 맞춰서 정말 5년 이내 꼼꼼하게 고지사항을 체크하고 가입을 시켜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문제가 없고, 그래야지만 보험을 영업을 롱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입시키고 나중에 소개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보험 가입보다 중요한 게 사후 보상 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보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진짜 보수적으로 준비해서 고지해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고지해서 거절된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는 이것저것 다 고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거절시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325 보험 가입했어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잖아요. 근데 내가 4년 전에 중대한 수술했어요. 보험회사 그걸 내용을 오버해서 고지할 거야. 난 전부 다 고지할 거야. 근데 내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고지하면 되는데 4년 전에 입원 수술을 고지했어요. 근데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이거는 2년 이내만 고지사항인데 4년 이내에 수술했으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도 고지했고 양심 선언했으니까 가입시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이내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고지를 안 하면 가입이 되는데 고지를 했기 때문에 거절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맞춰서만 로봇처럼 딱딱 맞춰서 고지하면 되지, 굳이 불필요하게 고지사항이 아닌데 전부 다 쓸데없이 고지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던가 괜히 해지되는 보험을 철회나 아니면 거절된 경우가 은근히 많다 보니까 담당 설계사를 잘 만나셔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고지해서 가입하고 내가 원하는 보험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험 가입을 왜 하죠? 나중에 타먹으려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지사항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고지사항은 제대로 준수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 보험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